안녕하세요. 옵션 투자 전략 연구소 김병호입니다. 왕초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옵션 강의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5강은 제로섬과 난 제로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란 승자의 득점은 곧 패자의 실점이 되어 모든 참가자들의 스코어를 전부 합산하면 제로가 되는 게임을 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의 치열한 대립과 경쟁들이 대부분 제로섬 게임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할 때 A 통신사에서 신규로 한 명을 유치했다면 B 통신사는 가입자 한 명이 줄어듭니다. 스포츠에서도 A팀이 1점을 득점하면 B팀은 1점을 실점하게 됩니다. 도박도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하지만 대부분의 도박은 카지노 등 주최 측에서 가져가는 커미션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마이너스 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지노 측 입장에서 볼 때는 플러스 썸이 되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의 경우 총 판매 금액의 50%만 당첨금으로 지급하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플러스 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회사의 경우는 약 70% 수준의 손해율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는 받은 보험료 대비 70% 수준의 보험금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의 수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제로섬일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썸이나 플러스 썸일까요? 흔히 주식시장은 플러스 썸이라고들 말합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주장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별 주식의 경우 그 기업이 영원히 망하지 않고 계속 주가가 우상향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영원히 망하지 않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기업은 언젠간 파산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2017년 창립 40년 만에 파산한 한진해운이라는 기업을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의 시가총액은 수조 원이 넘었었고 국내 1위, 세계 7위의 글로벌 해운회사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파산한 후 수많은 주주에게 돌려준 자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은 모두가 손실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의 주가는 파산 직전까지 변동이 굉장히 컸었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즉 누군가는 파산할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본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꽝이 되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폭탄 돌리기에 희생양이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잘 나가는 우량 기업도 시간이 지나면 한진해운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언젠가는 수익을 본 사람만큼 반드시 손실을 본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는 돈의 가치 하락 또는 은행이자를 대신하는 기회의 비용 수준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주식 투자로 3년간 2500%의 수익률을 냈다는 등의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방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2500% 수익률의 근간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를 잘했다는 결과일 것이고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주식을 싸게 샀다면 나에게 주식을 판 사람은 싸게 팔았다는 말이 되고 내가 주식을
비싸게 팔았다면 나에게 주식을 산 사람은 비싸게 샀다는 말이 됩니다. 즉 시장 전체로 보면 2500%의 수익만큼 2500%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도 제로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시장 참여자 중 개인 투자자만 놓고 보면 투자자의 95% 이상이 손실보는 굉장히 편중된 마이너스섬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주로 수익을 보는 쪽은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처럼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자금 및 정보력에서 월등히 앞서고 주식을 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도 할 수 있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오로지 매수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문 투자자들을 상대하여 싸우기에는 너무나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쪽에서 게임을 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기기 힘들 텐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전문 지식도 없이 계좌만 개설하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쉽게 서급할 수 있는 매매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춘 것과 각종 방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문 사냥꾼들은 순진한 먹잇감이 시장에 들어오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황을 빨리 깨닫고 최소한 공정한 룰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비로소 제로섬 게임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물 옵션 시장도 주식 시장과 같습니다. 다만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가 되고 옵션은 매달 만기가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보다 체감하는 손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히 옵션은 프리미엄 시장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단순한 전략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러한 방식은 기울기가 훨씬 심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 시간가치 프리미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조금이나마 공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 1,500조 원의 하락 위험을 해치하고자 매달 들어오는 옵션 매수 비용은 옵션 매도자에게는 플러스 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옵션 시장은 철저하게 프리미엄 매도자에게 유리한 시장이고 많은 옵션 매수자들의 손실과 주식시장의 해치 비용까지 더해져 가장 확실한 플러스 썸 시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옵션 매수자에게는 레드오션 시장이지만 옵션 매도자에게는 블루오션 시장인 것입니다. 이상 5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